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갑자기 저는 소개된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특허 담당에서 특허 라이센스 팀에서 일하고 있고 킴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분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입법안이 지금 내용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많고 해서 일단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증거 수집 제도 중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도는 아직 그 여러 연구와 검토 단계가 있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고 또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온도 차이가 있는 관계로 뭔가 이렇게 지면에 담아서 공유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 미리 자료를 배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IP5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좀 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현행의 증거 수집 제도로는 어떤 점이 있고 그게 무엇이 부족해서 새로운 개선의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그에 대한 우리의 킴파나 업계의 의견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함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목성호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딱딱한 주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딱 점심 먹고 나서 딱 졸릴 시간이라 많이 걱정이 되고 해서 일단은 두 번째 주요 입법례에 대해서는 먼저 통과를 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먼저 당돌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되게 쉬운 건데 대답을 맨 먼저 해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상품권을 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녁에 주로 몇 시 뉴스를 보십니까? 지금 대답이 없으시네. 네? 8시, 7시? 네, 9시는 없으시네요. 네, 9시라고 하시는 분은 좀 네, 연식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무튼 그 8시나 7시 뉴스에 특허가 주요 뉴스 토픽에 들어온 게 언제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십니까? 케이스로? 네, 지금 삼성 얘기하신 분 누구시죠? 손 들어보세요. 네, 이따가 저한테 상품권 받아가세요. 네, 맞습니다. 2010년 이후의 일이죠. 그 최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팔로우 퀘스천으로 그 다음에 이건 상품권 없어요. 그 다음에 매일 언론에 회자된 케이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매일 기자들이 뉴스를 쏟아냈고 사실 뭐 국가 차원의 관심은 당연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도 IP에 대한 지식과 어떤 인사이트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그 사건에 소송을 참여했는데 국무총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유, 죄송해요. 3년째 특허 분쟁을 미국에서 하니까 너무 많은 소송 비용이 나가고 국부가 유출되면서 동시에 영업비밀의 유출도 걱정이 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소위 부끄럽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적당한 소송을 제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증거 수집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자기 반성이 조금 곁들여진 말씀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이 제도를 지금 주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특허청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글이 아닌
특허청의 글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특이하게도 특허청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식재산 제도를 소개하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이렇게 딱 타이틀이 나와서 되게 자세하게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고 외국의 제도도 간략히 소개돼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의 도입 안의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도 되어 있어서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가 좀 부족하고 이해가 좀 안 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특허청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게 용이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제일 인상 깊은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거죠. 그것도 사실 지금의 이 증거수집 제도에 보다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가 됐던 제도고 15년 이상 연구와 검토를 거친 끝에 제도가 도입됐고 그래서 원고의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어떤 통계에 의하면 뭐 손해배상 인정액이 6천만 원 정도가 평균값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그 구제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도 있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 고의침해의 경우에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것은 결론이고 그런 결론을 이루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대로 수집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회의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수집 제도가 보완이 돼야만 제도가 완벽하게 개선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근에 그런 제도의 어떤 개선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IP5의 리더로서 어떤 좀 시대정신적인 사명감을 특허청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는 없지만 특허청에서 인지하기를 민사사건이 특허에 있어서 형사사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한 100건 정도 돼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증거,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는 압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증거 수집이 강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수집된 증거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그런 좀 뭔가 편법적인 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특허소송법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니즈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법관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허법 128조 7항에 있고 그 앞선 조항들에는 합리적인 실시료라든지 침해자의 이익이라든지 일실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툴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의 61%, 또 최근에 연구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73%까지도 법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증거 수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해석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른 이유로 이런 법관 재량이 적용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이 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저희 킴파의 정책위원회를 주도로 하고 있지만 국제분과에서도 많은 공유가 있었고 특허분과에서도 최근에 세미나가 있어서 사전학습은 많이 되신 걸로 좀 또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리지 않아도 사전학습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특허청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해상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고 특허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호가 미흡하다 내지는 그 원고 중에는 또 특히 중소기업 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보기관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흔히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를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다고 보면은 뭐 그런 어떤 R&D의 어떤 동력이 좀 떨어지고 특허가 실질적으로 뭐 무용하다라는 어떤 회의감도 들고 소송에서 휘말려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많은 방해를 받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뭐 이건 대기업을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보호하지 않고 중소기업만 보호하는 제도라는 뜻은 아니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청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미국과 독일과 뭐 영국, 뭐 일본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제도를 연구하면서 그 비용 부담이랄지 어떤 당사자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증거 게시 이 부분의 한계라든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독일식의 어떤 인스펙션 제도랑 그다음에 영국식의 디스클로저 제도를 어느 정도 융합해서 청에서는 우리식의 증거 수집 제도,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를 좀 만들어서 활용해 보자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최신의 동향은 9월 8일에 국회에서 세 가지 관련된 의원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병합 심리가 됐어요. 그때 이제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산자부는 아직은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좀 더 제도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는 그걸 두고서 부처 간에 좀 의견 대립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2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쉬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말한 특허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자님께서는 11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주요국의 사례는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간단히 살펴보고 시간이 없으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제가 넘길까요? 네, 이 자료는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에 우리가 무슨 가지고 있는 제도가 없느냐? 있죠. 있는데 그게 이제 민사소송법에도 있고 특허법에도 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뭐 증거 보존 절차라든지 문서 제출 명령 제도로도 어떤 증거 수집이 되고 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특히 특허법에서 이런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실 부분들은 2016년, 2019년 이렇게 굉장히 핫하게 최신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제도들이 이미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뒤에 보여드리는 설문조사 결과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 명령 제도가 상당히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실효성이 있게 또 강력하게 증거 수집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여기에 말씀 보시면은 침해 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이에 관련된 자료를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죠. 이거는 사실상 앞서 설명드린 민사소송법의 문서 제출 명령 제도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특허청에서도 좀 면밀히 고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어떤 분석에 의하면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 말하는 약간 의아스러운 분석도 있긴 했는데
실무자나 또 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도를 얼마든지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다가 뭐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어떤 공통된 어떤 의견이 수렴된 후에 또 증거수집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설문조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태도는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살펴보면 김정우 의원이 작년에 8월에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수진 의원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의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주환 의원도 최근에 2월 달에 또 증거 녹취, 그러니까 증인을 신문해서 그 녹취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우 의원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에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의견을 냈는데 의원안 그 자체는 제가 좀 복사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뒤늦게 들던데 의원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안을 중심으로 많은 검토들이 되고 있고 학계의 논문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 목록 제출제도, 자료 보존 명령제도, 그다음에 비밀 유지 강화를 위한 어떤 보완, 그다음에 주장 진실을 의제하라는 어떤 그런 제재효적인 규정까지 좀 포괄적으로 많이 내용이 되어 있고 제가 기회가 되면 뒤에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초안에서 현재 9월 8일에 소위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번의 특허청과의 수기를 거쳐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는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환 의원의 의견안은 입법안은 미국의 데파지션 제도를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해서 그 개정 이유나 배경에도 그렇게 직접 써 놓으셨고요.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많이 참고했다. 그래서 진실한 자료라든지 어떤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랑 진실 여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한다. 이러한 것의 취지이고요. 또 특이하게는 이제 조응천 의원께서 민사소송법에 아까 말한 문서 제출 명령 제도를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하자라는 것도 제안하고 계신데요. 아주 최근 일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할 점은 문서 제출 의무자가 원래는 소지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점유자라고 해서 조금 더 확대했다라는 게 좀 특이해 보이고 이런 제재효를 좀 더 강력하게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안들은 지금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특허소위원회 병합심리가 최근에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심리 결과는 무엇이냐? 통과된 것은 아니고 추가 심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은 정해진 건 없다. 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 제 발표는 전문가 사실조사가 획기적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 내용도 역시 말씀드린 특허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굉장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자꾸 특허청의 대변인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발의를 하시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조금 저희도 고찰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자료는 이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2020년 2월 25일에 저희랑 흰파의
또는 그 다른 업계들을 방문하시면서 제도 설명회를 한 자료에서 일부 발췌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 의견을 듣다 보면은 뭐 과태료가 200만 원인데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1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그래도 약하다 그러면 3000으로 올리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위해서 말씀을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특허청의 입장은 죄송해요. 특허청의 입장은 감정 제도와 검증 제도를 섞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생각됩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누군가가 사실상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도를 좀 도입하는 배경 중에 원고의 특허권자의 보호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이용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원고입니다. 근데 9월 8일에 그 축조심사 의견에 보면은 직권은 좀 삭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나서서 먼저 신청도 없이 이런 전문가 사실조사를 수행한다는 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에 반해서 그 피고의, 그러니까 피신청인의 방어권은 약간 사후적인 면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신청자 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의 제도와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료 보전 명령이나 증언 녹취는 아까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그 의원안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했고 여러분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그 의원안의 원문이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뒤에 정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음미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갖게 됩니다. 뭔가 나열식으로는 해놨지만 이게 이제 또 다른 나라 법이랑은 달라요. 근데 나열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한 흔적은 있는데 여전히도 이 부분에 어떤 정도의 범위인지 정말 중립성은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은 가져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이제 뭐 아셨겠지만 이 자료를 조사하는 그 범위는 침해 소송에서 그 침해 가능성에 관한 어떤 의문이 있는 거,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 이 딱 두 가지 범위에 한정돼 있지 무슨 무효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다른 항변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건 증언 녹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아까 전문가 사실 조사에서 확인된 그런 자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드러난 어떤 자료는 다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 외에서 법원 사무관 등이라고 표현되는 법원 직원들이 당사자의 신문 과정을 녹음 또는 영상 촬영을 해서 녹취서로 제출하는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주환 의원의 최신 제안 제도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식 데포지션을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그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2월 달에 이렇게 발의된 그거는 저희가 설문조사 범위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대상은 총 응답자가 101명이고 킴파의 회원사가 54분, 그 다음에 그 외에
업계 관련자분들을 73분, 그러니까 뭐 여기는 판사, 변호사, 변리사, 사내 변리사까지 해가지고 아는 지인 총동원해서 예,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이게 업계를 다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응답이 됐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고 사항으로 그냥 소개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포함시켜봤습니다. 5분? 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 넘어가시고 네. 여기 보면 침해 소송에 되게 당사자로 본인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고 이제 항상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의견의 어떤 객관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도의 그 지금 제안하는 이유랑 일치하게 자료의 입수가 용이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생산 설비나 제조 방법의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자료,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상대방의 그 현장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좀 더 자료를 파악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제도들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를 했고 그 부분을 다 고려할 때 특히 이제 단점으로 지금 부각되는 것은 그 소위 그 축조 심사 때도 드러난 이야기인데 영업 비밀의 유출이 가장 크게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뭐 전문가가 비밀 유출을 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지금 구성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그게 뭐 조 단위, 뭐 천억 단위의 그런 어떤 큰 규모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 과연 적절한 제재가 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있고 또 뭐 자격 정지를 한다거나 10년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찬반을 좀 딱 극명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킴파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어느 한쪽에 확실히 기울어지지는 않는데 찬성 그래도 반대가 한 7.4% 정도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면은 오히려 찬성이 52%로 19.8%의 차이로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뭔가를 음민해 보면 아무래도 아까 뭐 이 그 대상자가 변리사,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의 어떤 제도의 이용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제도가 들어오면 일거리가 많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어프로치가 많은 코어 툴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킴파 회원사분들은 제도의 당사자가 될 거고, 앞서의 그 자기의 위치를 좀 이제 분석했을 때도 피고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반대도 좀 있고, 특히 반도체 협회라든지 그런 소부장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술 독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키워야 할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너무 무분별한 소송을 당하고 사업에 큰 방해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네. 다 비슷한 얘기고요.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독일을 모법으로 해서 일본에서 사증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했고, 우리도 사실 독일식이 많이 주가 되고 뭐 일본 제도라든지 영국 제도도 참고했다고 청에서는 얘기하고 계시는데, 독일은 소송 제도가 그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해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침해 소송에서 이 제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조사 범위가 침해 여부와 그다음에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두 가지 포인트다 보니까 그게 순서적으로 소송 경제적으로 좋은 것인가라는 검토를 했을 때, 먼저 침해 증명 사실을 먼저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보다는 같이 조사하는 게 그래도 죄송합니다. 침해 증명 조사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침해가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손해가 얼마큼이 되는지 2단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의견이 더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6대 4 정도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설문조사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산업계에서 상당히 이 입법안에 대한 우려들을 내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을 정리를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조사를 개시하는 어떤 개시 요건들이 조금 부족하다, 약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업계의 의견이고요.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도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걸 해야지 왜 이 제도를 이용하냐 하면서 이 제도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할 제도다. 그런 의미의 보충성 요건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킴파에서도 특허청과의 여러 번의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5월달에 5월 13일에 국회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의견이 나왔고 해서 특허청에서 그대로 수용하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안 자체는 작년 9월 거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3자의 영업비밀까지도 조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뭐 소송 경제적이거나 효율성 면에서는 필요할 텐데 제3자가 그러면 뭔가 자기의 어떤 방어권 없이 자료들을 소송에 드러낸다는 게 영업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출의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은 계속 있는 것으로 되고요. 무엇보다 이게 뭐 지금은 한국형 증거 수집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굉장히 오랫동안은 K-디스커버리라는 말로 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려는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럼 미국식 디스커버리면 미국식에 그에 상응하는 무슨 프리빌리지도 있어야 되고 어토니 아이스 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들이 함께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체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특허랑 소송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서 이 특별법 안에 그런 거를 인정하기가 법 체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문가가 중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한 3년 전에 뭐 일방 당사자를 대리했던 어떤 변호사를 과연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제척하거나 기피하는 제도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산업계 의견이고요. 주로는 이 산업가의 의견은 그 피신청인의 어떤 무기 평등이라든지 절차 보장권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입장에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일 걱정은 제 관점에서는 또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용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뭐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현재는 아니다라고 특허청에서는 딱 선을 그으셨는데 그래도 이 어떤 실질적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뭐 10명이 미리 프랩 미팅을 하고 또 현장에 가고 또 조사 보고서를 쓰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라든지 아니면 입법자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어떤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무슨 10시간 800만 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좀 미리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시 요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충성을 좀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수용이 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신청 시기 같은 경우에 이상민 의원이 2016년에 그 소제기 전 증거 수집 절차를 이렇게 발의했다가 폐기됐는데 이런 이 제도는 현재 전후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제소 후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정당한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는 132조 현재의 조항에도 당연히 있는데 그게 지금은 나와 있질 않아서 뭐 반도체 무슨 특허 소송인데 반도체 공장 와서 공장을 우리가 봐야겠다 전문가가 와서 봐야겠다 하면서 공장을 멈춘다거나 이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제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이제 자료를 털릴 수도 있잖아요. 소송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무죄야. 그랬는데 자료 다 털리고 뭐 사업에 방해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배상이 또 인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신중하게 원고도 그냥 이거를 막 남발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억지력이 있는 규정들이 좀 같이 보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청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뭐 특허청 간담회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말씀드린 그 국회 소위 심사에서도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언제 시행되느냐, 이것도 사실 고민 내지는 관심인데요.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공표일로부터 2년이고, 그래서 뭐 이제 공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준비도 해서 우리나라도 뭐 미국 수준의 어떤 그 다큐멘트 리텐션 그 수준이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의제시켜서 그에 관한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도 하고 있고, 또 뭐 자료 훼손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관한 제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언론에서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 adverse inference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기 패소가 되는 아주 엄청난 그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큼 우리가 도입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 상대방 피신청인이 자기의 절차 보장을 받을 니즈랑, 또는 이거는 형사소송의 압수에 준하게 어떤 전격성이 중요하다. 당장 들이닥쳐서 조사를 해서 뭐 훼손하거나 뭐 어디 숨길 여력 없이 바로 있는 그대로를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소송에서의 가장 큰 효과인데, 뭐 즉시 항고라든지 현장 참여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피신청인의 어떤 절차 보장을 하다 보면 이 제도는 또 도입 하나 만화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그 입법자의 고민은 그 비 오는 날에 남학신과 그 우산 장사와 그다음에 맑은 날에 남학신 장사인가? 뭐 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모든 입법 과정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의 압수수색 요건이 이렇게 지금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 혐의 상당성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요건이 높은데, 전문가 조사 개시 요건은 침해 가능성 정도로 좀 낮아 보인다,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영업비밀 유출은 굉장히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소송 한번 질러보고 거기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엉뚱하게 뭐 활용한다거나, 뭐 아니면 제3국가에서 소송에서 또 활용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고민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입법안은 지금 총 4가지로 요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프리징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다음에 그 자료에 관련된 제출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전문가 사실 조사를 하면 그게 나온 증거로 그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언 녹취로 이 증거 수집 제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입법안이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의견과 쟁점에 관해서 사실 업계와 그 정부 부처 간 뭐 상당한 온도차가 있으나, 그것들이 잘 이제 또 귀 기울여 수렴되고 하면서 저희 나라도 중국 또는 뭐 일본에 못지않은 좋은 선진화된 제도로 뭔가 도입돼서 이제 특허 소송 체계가 잘 발전됐으면 한다는 게 킴파의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공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거에 선행해서 현재 있는 제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불비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간 안에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질문 사항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